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이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천만 명이 훨씬 넘는 미국인들이 매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가 위축이 돼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확산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대만을 두고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필리핀이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지난주 연방 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죠. 6월 30일 금요일 학자금 대출 관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탕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수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요.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연일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이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 판결이 잘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지만 일단은 분노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물결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연방 대법원의 결정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악재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총액이 4,300억 달러였는데 결국 이 돈을 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이제 갚아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소비력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것이다 하는 그런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악영향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각보다 상당히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 탕감해 준다. 그 자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네. 이것이 주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탕감액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액이 약 4,3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것이 근데 사실은 탕감이 이미 되고 있던 상태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이 중단됐습니다. 그 중단돼서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 3년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학자금 대출을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야 됐는데 그걸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탕감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미국의 소비력이 유지되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었는데 이번 판결 때문에 그동안 갚지 않아도 됐던 학자금 대출을 다시 상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이 재개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이 왜 경제적으로 악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소비가 경제 핵심인 국가잖아요. 미국은 절대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져야 경제가 잘 돌아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에 사실 팬데믹이 시작될 때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악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가 잘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각종 지원이 이루어졌고 학자금과 PPP 같은 대출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탕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 생겼고 그 돈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경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고공행진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소비가 멈추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인 4,400만여 명 이상이 4,3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금을 이제 탕감받지 못하고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의 어떤 활발한 소비가 이제는 주춤해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대법원이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을 건 것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한 악재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네.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이제 갚기 시작을 하면 소비력이 떨어지니까 네. 경제에 나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네요.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난 3년 이상 학자금 대출 상환에 부담 없이 사람들이 생활했고요. 미국인들이.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임대료라든가 자동차 할부금 같은 각종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부채를 갚고 남는 돈으로 소비도 하고 저축까지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제는 학자금 대출 상환을 해야만 하는 큰 부담이 생겨버렸고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소비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예전에는 좀 부담 없이 소비했는데 이제는 소비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소비를 줄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물건이 안 팔리고 서비스도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만큼 이제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뭐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악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걱정스럽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소비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말씀드린 대로 주택 임대료나 자동차 할부금 같은 걸 이제 그 연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부채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래서 미국의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돈을 빌렸던 네. 학생들, 뭐 졸업자들은 다 학자금 대출을 언제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한면태 특파원도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학자금 대출 상환은 이제 오는 9월부터입니다. 9월부터 이제 상환해야 되죠. 지금 이제 7월이 됐으니까 이제 한 2달 남았는데요. 이제 그 2달 안에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야 되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4,400만여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9월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원리금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최소 납부 기준이라도 충족시켜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신용카드를 우리가 쓰고 이제 매달 갚을 때 그 미니멈 페이먼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이자만 갚는 거죠. 그래서 최소 납부 기준 이자라도 갚으면 넘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원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은 쌓여 있는. 어찌 됐건 아마 그 상당수 미국인들이 재정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의 이자만 갚고 미니멈 페이먼만 갚으면서 이제 한 달 연명해 나가는 이제 그런 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지금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 학자금 상환을 계속 이제 하게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빚이 벌써 마음에 짐이 확 되는 거고 맞아요. 개인적인 그렇죠. 부담이 있는 거고 부담이 그러면은 있고, 더 네. 돈도 안 쓰게 되고 못 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 경제 전체에 이제 악재가 된다는 건데요. 네. 웰스파고가 분석한 걸 보면 미국인 4,400만여 명의 학자금 원금은 그걸 평균 냈을 때 매달 1인당 210달러에서 314달러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지금 평균치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210달러에서 314달러가 원금이니까 여기에 이자로 조금이라도 네.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더 많은 금액을 한 달에 매달씩 이제 갚아 나가야 원금을 조금씩이나마 갚아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미니멈 페이먼만 이제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미국 경제에 들이는 악재가 굉장히 클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월가 전문가들은 이번 그 연방 대법원 판결은 굉장한 악재, 명백한 경제 악재다 이렇게 진단했고요. 연간 700억 달러 정도의 액수가 경제에서 사라진다고 이렇게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이 다시 재개되면서 700억 달러 정도가 소비력이 지금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 대출금이 낮으면 뭐 그게 그 한 달에 갚아야 될 그 상환금도 적을 테니까 큰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대출금이 높을수록 많을수록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 모두가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안 가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대학 가서 공부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건데 이건 불공평하다. 그리고 대학을 가서도 학자금 대출 안 받고 자기 돈 내고 다닌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역시 혜택을 못 받는데 왜 일부가 혜택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좋은 판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을 그냥 무조건 도와주자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소비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학자금을 대출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해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만이 받는 혜택이 아니라 결국 모든 미국인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단순하게 협소화시켜 가지고 대학 다니는 사람들만 대학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만 혜택을 보니까 이건 불공평한 것이고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옳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너무나 좀 협소한 관점이 아닌가.
경제적인 전체 큰 틀에서 보지 않는 관점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이디어는 좋고 다 좋았는데 조금 방법이 말이죠. 너무 한꺼번에 일괄탕감 이게 주는 부담감이 사실 좀 있을 것이고 또 미리 돈을 갚은 사람들은 또 뭐 불평불만이 또 나올 거 아닙니까? 나도 그럼 돈을 나중에 리펀드 해줍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저는 뭐 다 좋았는데 방법이 조금 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아니 좀 그러니까 들어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네. 이미 갚은 사람들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대학 안 다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불만인데 갚은 사람은 능력이 되니까 갚은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돈을 주겠다는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갚아야 되지만 힘든 사람들이니까 그걸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음으로써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 원리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가거나 또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을 해도 제가 볼 때는 납득시킬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쎄요 좀 안타까운 일이 것 같아요. 이자만이라도 무슨 갚아준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이자를 갚아주는 것도 이런 사람들 논리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갚아줍니까 이자를? 이 사람들 논리에서는. 이게 네. 지금 연방 대법원이 지금 이것을 노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4천억이라는 돈을 대통령 혼자서 마음대로 결정져 가지고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게 지금 이번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이제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미국이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이제 사법부를 넘어서서 행정부 일까지 그냥 간섭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비난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 대법원이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아니냐. 좀 연방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점에서 자기들은 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요즘 사법부가 내리는 판결이 좀 지나치다. 그게 너무나 많은 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9명의 대법관들이 결국 모든 정치적 결정까지 다 하고 있고 모든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더군다나 이 사람 대법원의 대법관은 자기로서의 해야 될 임무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왜 그러면은 이 연방 대법원까지 이 소송이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다 이것이 분명히 소송이 될 수 있는 건이니까 올라왔겠죠. 그건 뭐 연방 대법관들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그 그렇다고 사람들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야 할 자기의 그 권리가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연방 대법관들의 권한 남용이다. 연방 대법관들이 지나치게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으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지나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방 대법관들이 지나치고 연방 대법원이 너무나 무소불위의 파워를 지금 휘두르고 있다. 이게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버리면 사실 그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아무 얘기도 할 수 없는데 과연 그게 올바른 것이냐. 연방 대법원에 대해서는 비판도 할 수 없는 것이냐. 연방 대법원은 무오류냐. 연방 대법원이 신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연방 대법원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이게 4,400만여 명이 지금 학자금 네. 대출 상환을 이제 해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당 평균 210달러에서 314달러란 네.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야 이제 원금도 갚고 그렇죠. 이자도 조금만 더 내고 내야 돼요.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자동차 페이먼트까지 더한다고 되죠. 하고 네. 그다음에 보험료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이 한 달에 적어도 800달러에서 1,000달러는 이제 계속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 임대료까지. 거기다 내야 되고. 주택 임대료까지 가면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이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메디케이드가 있잖아요. 야, 돈 많이 우리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보험료 우리가 충당하는데 니네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서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LA에서 호텔 노조원들이 네. 15,000여 명에 달하는 호텔 노조원들이 파업했는데 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지금 논리가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 근데 지금 어찌 됐건 예. 그렇게 받는 돈을 가지고는 지금 갚아나갈 수 연방 없다는 대법원은 분명히 네. 대통령이 혼자서 4,300억이라는 달러를 나라 돈을 지불을 해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에 야당과 여당의 합의를 봐서
지출을 하면은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하는 게 연방 대법원의 지금 결론이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이 그런 식으로 이 법적인 논리만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연방 대법원이 법적인 논리를 그러면 주장하지 않으면 누가 주장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그 행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일은 모든 것이 연방 그렇게 대법관보다 더 모든 것을 더 결정을 더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논리가 말이죠. 이건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지금 우리가 탕감을 해주자는데 그게 왜 나쁩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다 그러면 아니 무슨 일을 해서 뭐 합니까? 나라에서 그냥 돈 주고 그냥 살게 해버리지. 저는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영석 기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조금 핀트가 네네. 좀 다르게 같다고 저는 믿는 자, 거죠. 여기서 저는 지금 그만 근데 저는 지금 멈추겠습니다. 최영호 앵커가 하는 말도 일부 사람들이 맞- 그렇게 생각하고 네네.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양쪽의 생각하는 게 그 진리가 의견이- 아니란 걸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제가 생각하는 되는데 게 진리가 예. 아니면 아니에요. 주영석 기자가 생각하는 저도 것도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예, 근데 왜 그렇게 흥분하시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양쪽의 저는- 의견을 저희는 지금 예, 저는 보는 거예요. 분명히 네. 연방 이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고 지금 네. 연방 판결을 내린 것을 잘못 인용을 하셨으니까 저는 지금 잘못 인용한 거 없어요. 뭘 잘못 인용했어요? 잘못 네. 인용한 거 없고 연방 대법원이 판결 내린 것 자체는 이미 확립이 됐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전달했는데 그런 얘기조차 듣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싫다고 드리는 말씀이 그건 너무 아니죠. 좀 지나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연방 대법원이 자. 너무 무소불위의 자. 지금 파워 그룹이 되고 있다. 우리는 그것도 각자 다른 두 의견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방 네. 대법원의 권위를 좀 이제는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절대적입니까? 그런 거 자체가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변화를 그렇다 그러면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저는 왜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가 지금 안 되고요. 진정한 네. 디베이트를 하고 계십니다라는 디베이트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여튼 연방 대법원의 권위를 우리가 좀 깎아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